오늘은 기초 형용사의 반이어와 유의어 같이 배워볼 건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할 기초 형용사 10개인데요. 반이어로 모두 이제 모아봤어요. 짝꿍을 지어서 더운 것은 hot, 그리고 반대말은 cold, 더운, 추운 이라는 형용사인데 이 단어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을 대신해서 다른 단어를 쓸 수 있도록 배울 거거든요. 총 5개의 카테고리인데요. 하나씩 제가 보여드리면 일단 hot 이 단어 대신에 말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데요. 일단 hot, 더운과 비슷한 것 중에 warm, 이거는 조금 강도가 약한 것이긴 한데 따뜻한 이란 뜻이죠. 직접 입으로 발음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자주자주 발음해 본 게 실제 상황에서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기 때문에 제가 발음해 볼 수 있도록 연습시켜 드릴 거예요. 휘파람 크기에서 모아서 벌려야 하고 그게 W고요. 그리고 알 발음은 혀를 뒤로 당겨주세요. were 이라고 하고 마지막에 붙이면 돼요. warm, 입술끼리 붙이는 거죠. warm. 2번 말해보세요. 따뜻한 이란 뜻의 warm, warm.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조금 더 강도가 높아지는 게 있는데 boiling 이라고도 할 수 있고 steaming 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원래 요리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boil, 이게 끓다이기 때문에 boiling, 이렇게 ing가 뒤에 붙으면 형용사처럼 될 수 있고 아주 끓는 듯이, 물이 끓는 듯이 덮는 걸 말을 해요. 그리고 steam 이라고 하면 뜨거운 게 딱 느껴지죠? 스팀이 생기듯이 더운 거예요. 우리 steam 이라고 하면 막 더워서 그 수증기 올라가는 거 느껴지죠? 이 발음에서는 중요한 게 boil 이라고 할 때 혀 안쪽에 되는 거, boil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혀가 움직여가는 그 과정에서도 소리가 나야 하거든요. boil, boil, boiling, boiling. 그리고 steaming 이라고 할 때 S의 영향으로 T가 쌍디귿처럼 돼요. steaming. 2번씩 발음해 볼게요. 그리고 그 뉘앙스, 막 끓는 듯이, 스팀이 나듯이 더운 것도 상상하면서 말하면 좋아요. 먼저 boiling부터 시작. boiling, boiling. 그 다음 2번째 단어 steaming, steaming. 그리고 이 더운 걸 생각해 보면 좀 굉장히 건조하게 더운 경우가 있고 한국 여름처럼 아주 습하게 더운 경우가 있죠. 여기 있는 건 dry and hot 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사막 옆이라 그런지 땀이 하나도 안 나면서 되게 덥더라고요. 한국과 정말 다른 느낌이었는데요. 이렇게 dry and hot 한 느낌은 scorching, burning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룽지를 이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scorched rice라고 하는데 바삭바삭하게 태워서 만드는 그 딱딱한 누룽지. 그래서 수분이 없고 아주 건조하게 딱딱하고 더운 사막 같은 그런 뜨거운 느낌을 scorching 이라고 할 수 있고 타는 거, 정말 불이 타버리는 걸 burning 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느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R 발음이 있기 때문에 혀를 뒤로 잘 당겨줘야 하고 score 이라고 하고 CH는 입술 살짝 모아서 scorching 2번 말해보세요. scorching, scorching. 그리고 burning 당겼다가 붙이면서 end도 해주세요. burning 말해보세요. burning, burning. 그 다음 한국의 여름처럼 굉장히 습하게 더운 거는 이 밑에 맨 마지막에 있는 단어들로 말할 수가 있는데 humid, 이게 습한이란 뜻이에요. humid and hot. 이건 좀 불쾌지수가 높아지죠. 그런 느낌을 muggy 아니면 sticky라고 할 수 있어요. muggy, 이건 후덥지근한 이란 뜻이고 sticky, 이거는 끈적끈적한 거예요. 말해볼게요. muggy, muggy. 그 다음 단어도 sticky, sticky. 그래서 이렇게 hot 관련된 유의어들 봤고 이번에는 cold 관련해서 볼게요. 아까 warm 있었는데 lukewarm 이란 단어도 있어요. 이건 따뜻한 것보다 덜한 건데 미지근한, 식은이란 뜻이거든요.
hot의 유의어로 볼 수도 있긴 해요. 그런데 유의어 사전에서 또 cold로 분류하기도 하더라고요. 좀 식어 있으면 결국 좀 차가운 쪽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lukewarm 이렇게 발음해요. 두 번 해볼게요. lukewarm, lukewarm. 그리고 cool 이건 시원한이죠. 그 다음이 chilly, 그 다음이 cold라고 볼 수 있어요. cool, chilly, cold. 그래서 lukewarm보다 cool이 차가워지고 cool보다 cold가 차가워지고 여기 cold가 있어요. 그 다음이 chilly 그리고 강도가 점점 높아지거든요. 시원한이란 뜻의 cool 발음할 땐 크 하고 바람 뒤쪽에서 크 하고 바람을 빼야 되거든요. cool 발음해주세요. 두 번 해볼게요. cool, cool. 그리고 chilly라고 할 땐 입술만 잘 모아주세요. 또 두 번 해볼게요. chilly, chilly. 그리고 freezing 이건 얼 것처럼 차가운 거고 snowy 얼 것 같으면 눈도 오겠죠? 또 icy 이건 정말 얼음처럼 차가운 거예요. 먼저 freezing부터 발음을 해볼 건데 F랑 R 발음도 좀 어렵죠. F는 윗니 아랫니 술에 얹으면서 바람 빼고 R 발음은 뒤로 당겨주세요. free 그리고 Z 발음이 좀 어려우면 S로 먼저 해보고 freezing, freezing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똑같이 올려주면 좋거든요. freezing, freezing 먼저 해보고 freezing, freezing 두 번 말해보세요. freezing, freezing 그리고 snowy 이건 눈 오는 그 날씨를 말할 수도 있고 눈처럼 그런 추운 온도도 말할 수 있어요. 두 번 말해보세요. snowy, snowy 그리고 icy 이건 ice에서 왔기 때문에 얼음처럼 차가운 거라고 했죠? 또 두 번 말해볼까요? icy, icy 이렇게 말할 때 제가 알려드린 뉘앙스 머릿속에 꼭 떠올려야 하고요. 그 다음 piercing 같은 경우는 피어싱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귀걸이 아니면 코에 피어싱이라는 거 하잖아요. 그거는 살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좀 무섭죠? 그래서 이제 착용하는 액세서리인데 그런 식으로 살을 애는 듯한 추위 바람이 너무 차면 살을 찌르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찌르는 듯한 정말 강한 추위를 말해요. piercing 이것만 말해도 되고 좀 더 명확하게 뒤에 cold를 붙여서 piercing cold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biting 이거는 한입 배어문은 bite에서 왔어요. 정말 추위가 너무 심해서 내 살을 깨무는 듯한 느낌인 거죠. 살을 애는 듯한 얼얼한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또 두 번씩 말해볼게요. 먼저 piercing부터 piercing, piercing 그 다음은 biting 말해보세요. 두 번 biting, biting 두 번째 기초 형용사 카테고리가 good, 반이어 bad 였어요. 좋은이란 뜻의 good 그리고 반대말인 나쁜이란 뜻의 bad 이거를 또 대신해서 말할 수 있는 많은 영어 단어들이 있거든요. 먼저 good에 대해서 보면 이것도 밑으로 내려갈수록 강도가 점점 세지는데 그냥 fine, 좋은이라고 할 수도 있고 nice, 이것도 좋은이란 뜻이고요. 특히 성격이 좀 친절한 건 kind라고 할 수 있어요. fine, 이건 상황이 좋은 그런 것도 말할 수 있고 nice, 이건 성격이 나이스한 것도 될 수 있고 또 품질이 좋다, 어떤 능력이 아주 나이스하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kind, 이건 특히 성격에 대해서 말할 때 친절한 거에 대해서 쓰거든요. 우리 한 번씩 발음해 볼게요. fine 같은 경우는 윗니빨 아랫입술에 얹으면서 바람을 잘 빼야겠죠? 두 번 해볼게요. fine, fine 그 다음 nice 마지막에 바람 빼주세요. 두 번 nice, nice 그 다음 kind라고 할 땐 K 발음이 크 뒤에서 바람 빼면서 아까 cool 할 때랑 비슷해요. kind 지켜주세요. 말해보세요. kind, kind 그 다음 glad 이것도 좋은이고 great 이것도 좋은인데 glad 같은 경우는 좋긴 좋은데 굉장히 사람이 기쁘고 누굴 만나서 즐겁고 이럴 때 쓰거든요. 그리고 great 같은 경우는 좀 더 좋은 것을 넘어서서 위대한까지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미국인 친구랑 얘기를 할 때 good way
아니고 great way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great way까지 돼야 되냐? 그렇게 막 위대한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good보다 great가 살짝 부담을 줄 수 있는 단어구나라는 걸 뉘앙스를 딱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great가 good보다는 조금 더 강도가 높아지는 거죠. 우리 아까 kind 이게 뒤쪽에서 크 하고 소리를 낸다고 했잖아요. glad 같은 경우는 같은 위치인데 크처럼 바람 빼지 않고 게 하고 울려줘요. glad glad. 그리고 A는 입을 위아래로 옆으로 크게 벌려야 해요. glad. 두 번 말해보세요. glad glad. 즐겁고 반가운 느낌. 그리고 great. 위대한 느낌. 두 번 말해볼게요. great great. 이게 great처럼 4음절 아니고 great. 빠르게 한 번에 발음해야 하고요. 그 다음 excellent 한 건 굉장히 또 완벽하게 좋은 걸 말해요. 강세가 맨 앞에 있거든요. excellent. 그리고 wonderful 같은 경우는 좀 놀랄 정도로 좋은 걸 말할 수 있고요. wonderful 이거 발음할 때 알 발음 중간에 있는데 빼먹고 wonderful 이런 식으로 우리 한국어로도 쓰잖아요. wonderful 하기도 하는데 아니고 wonderful 하고 알 발음 꼭 지켜야 해요. 이 두 단어도 말해볼게요. 먼저 excellent 두 번 말해보세요. excellent excellent. 그 다음 wonderful wonderful 지키면서 두 번 말해보세요. wonderful wonderful. 그 다음 밑에는 정말 좋은 걸 말하는데요. 제가 강세 표시를 해놨는데 magnificent 하고 니에 딱 강세를 줘야 돼요. 특히 이렇게 좀 긴 단어의 경우는 강세를 잘 지켜야지 우리가 발음을 잘 할 수 있어요. magnificent. 이건 정말 감동을 받을 정도로 정말 아름답고 아주 숭고하고 아주 훌륭하고 웅장하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outstanding 같은 경우는 강세가 또 여기 있거든요. outstanding, magnificent 이렇게 잘 지켜줘야 하고 outstanding 같은 경우는 stand, 서다라는 이 단어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평균적인 것에서 out,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도드라지겠죠? 다들 이 정도로 이렇게 서 있는데 혼자만 있는 거예요, 여기. 이런 식으로. outstanding. 그래서 아주 뛰어나게 좋은 걸 말할 수가 있거든요. 아주 우수한, 걸출한 이런 느낌의 좋은이고 또 둘 다 말해볼게요. 먼저 magnificent 두 번 말해보세요. magnificent, magnificent. 그 다음 아주 뛰어나게 이렇게 도드라진다는 느낌으로 outstanding 말해보세요. outstanding, outstanding. 그 다음은 bad 관련된 유의어인데요. 먼저 mean 이건 인색한 이란 뜻이에요. 그냥 bad 이게 나쁜을 모두 통칭하는 형용사라면 mean 같은 경우는 좀 못된 거예요. 특히 사람에게 심술궂게 구는 걸 말을 하는 거죠. mean 두 번 말해볼게요. mean, mean. 그리고 terrible 이런 말은 그냥 한국어로도 이해가 되죠. 아주 terrible하다, horrible하다. terrible, horrible. 끔찍한 이런 뉘앙스가 있는데요. terrible 같은 경우는 테러라는 그 단어에서 온 거고 horrible 같은 경우는 우리 호러 영화라고 하잖아요. 공포 영화 그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두 번씩 말해볼게요. terrible, terrible, horrible, horrible. 그 다음 단어 naughty 같은 경우는 주로 아이들이 좀 장난이 짓궂은 걸 말할 때 쓰거든요. 좀 버릇이 없거나 장난이 심할 때 naughty라고 할 수 있고 그 옆에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원어민들이 mischievous 이렇게 발음하는 것도 제가 들어봤고 mischievous 이렇게도 발음하더라고요. 여러분한테 좀 편한 건 mischievous 이거일 것 같아요. 여기 앞에 강세를 주면서 mischievous처럼 발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심한 짓궂은 장난을 한 말썽꾸러기에 대해서 말할 땐 이 두 단어 쓸 수 있고요. 한 번씩 말해볼게요. naughty, naughty. 그 다음 mischievous 두 번 말해보세요. mischievous, mischievous. 그리고 wicked 이건 악한이에요.
그래서 디즈니 영화에서 아예 악당은 wicked 하다고 말을 하거든요. naughty, mischievous 같은 경우는 꼭 나쁜 마음을 먹지 않고 그냥 장난치느라 재밌어서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wicked 이건 정말 마녀, 악당 이런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악의를 가지고 하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 쓰기 때문에 악한이라고 아예 나쁜 상태인 거죠. 못된, 사악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요. 두 번 말해볼게요. wicked, wicked. 그 다음 세 번째는 new, old에 관련된 또 유의어 볼 건데 new 이건 새로운 그리고 반이어 반대말은 old, 낡은이겠죠. 이 두 단어를 대신할 수 있는 단어들도 많이 있어요. 일단 new 같은 경우는 fresh라고 할 수 있어요. fresh하다, 신선한 이란 뜻이고요. fresh라고 할 때 마지막에 sh라고 입술 잘 모아주세요. 두 번 말해볼게요. fresh, fresh. 그리고 우리 굉장히 모던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modern이라고 하는데요. 현대적인 이란 뜻이에요. modern. 모던 아니고 마 하고 입술을 좀 크게 벌려야 하고 modern 할 때 알 발음은 당겼다가 붙여주세요. modern. 두 번 말해보세요. modern, modern. 그리고 contemporary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거는 미술 쪽에서 쓰기도 하거든요. contemporary, 가구 같은 회사에서도 쓰기도 하고 패션에서 쓰는 것 같기도 해요. 동시대의란 뜻인데 예를 들어서 뭐 고흐나 셰익스피어는 우리 지금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의 작품은 아니잖아요. 이미 죽은 사람인데 이제 명작이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 건 contemporary라고 할 수 없는데 현재 살아있는 작가의 그림이라면 그거는 contemporary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강세가 contemporary 여기 중간에 있고요. 두 번 말해볼게요. contemporary, contemporary. 이 단어가 좀 어려운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도 아마 제가 한국어로 쓰면 contemporary 이렇게 써놓으면 어디선가 본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advanced 이건 한 발짝 앞서가는 거예요. 진보된 이란 뜻이기 때문에 new 이거랑 잘 어울리죠? 두 번 말해보세요. advanced, advanced. 그리고 그냥 new라고 하지 않고 앞에 brand를 붙이면 완전히 새로운 이런 뜻이에요. 마치 어떤 브랜드, 상표, 새로 나온 것 같은 느낌인 거죠. brand new. 두 번 말해보세요. brand new, brand new. 반대로 old 관련된 유의어들도 있겠죠. 먼저 used. 이건 이미 사용된 중고의란 뜻이에요. 두 번 말해볼게요. used, used. 그리고 aged. 이건 age, 이게 나이란 뜻이잖아요. 이건 좀 좋은 의미로 쓰이는데요. 숙성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숙성된 와인, 숙성된 소고기 이런 말을 할 때 aged라고 하거든요. 두 번 말해볼게요. aged, aged. 그리고 all 다음에 뒤에 fashioned를 붙이면 패션 그 유행이 지난 거죠. 구식의란 뜻으로 old fashioned. 두 번 말해보세요. old fashioned, old fashioned. 그 다음 elderly 아니면 senior 같은 경우는 연세가 드신처럼 old 이걸 좀 더 공손하게 표현하는 형용사인데요. old 이건 나이 든을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elderly라고 하면 좀 더 공손하게 연세가 드신 senior 이것도 연세가 든 그 이제 뜻으로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senior citizen이라고 하면 연세가 드신 그런 시민인 거죠. 그런데 senior 같은 경우는 상급자란 뜻도 돼요. 어떤 회사에서 점점점 연차가 쌓이면 그런 분들은 senior이라고 하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제가 강세 표시 해놨는데 두 번씩 말해볼게요. elderly, elderly, senior, senior. 마지막으로 ancient, 이건 아주 오래된 걸 말해요. 고대의. 그래서 역사상으로도 오래된 정말 그냥 단순히 뭐 중고로 썼고 몇 년 숙성했고 유행이 좀 지났고 나이가 좀 드셨고 이런 거랑 또 senior 같은 경우는 연차가 쌓였고 이런 거랑 정말 차원이 다를 정도로 그냥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예전 고대의
이런 뜻으로 말할 때 ancient. 그리고 ancient가 아니라 A를 장모음 알파벳 이름 그대로 A라고 발음해야 돼요. ancient, ancient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강세가 앞에 있어요. ancient. 두 번 말해보세요. ancient, ancient. 그 다음 네 번째 카테고리인데요. 오늘 5가지 카테고리까지 한다고 했죠. 크고 작은 거. 형용사는 영어로 이렇게 말하죠. 큰 거는 big, 그리고 반대말 반이어 작은 거는 small. 여기에서 big을 대신할 만한 또 영어 단어들이 있어요. 먼저 large. 이것도 크다라는 걸 말할 수가 있는데요. large는 주로 사이즈 클 때 많이 쓰는 표현이고 big 같은 경우는 좀 더 부피가 큰 거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또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써요. large 이거는 중요하다라는 거는 없고요. large 이 뉘앙스 느끼면서 우리 large 사이즈라고 하잖아요. 두 번 말해볼게요. 시작. large, large. 그리고 huge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big, large를 넘어서서 아주 큰 거를 말해요. huge. 그리고 giant. 이건 거인이란 뜻도 있는데 정말 거인같이 거대한 거를 말할 수가 있거든요. 두 번씩 말해볼게요. huge, huge. giant, giant. 그리고 제가 아까 big 같은 경우는 중요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중요한 이란 뜻의 important 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important. 강세가 여기 중간에 있어요. important. t를 tent 하고 살려도 되고 important 처럼 안 살리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편한 걸로 하면 돼요. 두 번 말해볼게요. important, important. 그리고 urgent. 이건 아주 시급한 거예요. 강세가 앞에 있고요. 단순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위급할 정도로 시급한 이런 거는 urgent. 아주 큰 사항인 거죠. 반드시 지금 바로 해결해야 할 그런 걸 말할 때 urgent라고 할 수 있고 두 번 말해볼게요. urgent, urgent. significant. 여기도 강세가 이 부분에 있어요. ni. 아까 magnificent. 아주 좋은 거. 그새 유의어였는데 아주 장엄하고 감동적으로 좋은 거를 magnificent. 그때도 ni에 있었고 이것도 significant. 이건 단순히 그냥 중요하거나 긴급한 것을 넘어서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게 중요한 걸 말하거든요. 뜻깊은, 의미심장한, 그래서 아주 중요한, 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significant. 니의 강세 주면서 두 번 말해볼게요. significant, significant. 그 다음 small. 이것도 유의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주 작게 귀엽게 조그만 걸 tiny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냥 귀여운이란 뜻으로 cute. 이건 좀 작은 것들에 많이 쓰는 편이에요. 두 번씩 말해볼게요. tiny, tiny. 그리고 slight. 아주 작은 very small 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미하다 라고 볼 수 있어요. slight. 그리고 minimal. 우리 minimal life라고 하죠. 이건 불필요한 것을 다 빼고 최소의 이런 뉘앙스예요. 뉘앙스 생각하면서 두 번 말해볼게요. slight, 아주 경미한, 조금의, 약간의, 근소한 차이의 이런 느낌 말해보세요. slight, slight. 그리고 minimal 같은 경우는 아주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있는 뉘앙스로 말해보세요. minimal life라고 하면은 불필요한 것, 집에 있는 것들 다 버리잖아요. 그런 뉘앙스 느끼면서 말해보세요. minimal, minimal. 그 다음 little 같은 경우는 작은도 되고 나이가 어린도 돼요. 그리고 양이 적은 것도 말할 수 있고요. little 아니고 아무래도 미국식 발음에서는 T 발음이 부드러워져서 little, little. 두 번 말해보세요. little, little. 그리고 miniature. 우리 미니어처라는 말 알죠? 이게 명사도 되는데 형용사도 돼요. 큰 거를 축소해 놓은 것을 miniature이라고 하는 거죠. 강세가 앞에 있어요. 두 번 말해볼게요. miniature, miniature. 그리고 compact. 이건 컴팩트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기도 하는데 소형이에요. 차도 대형차가 있고 소형차가 있잖아요. 소형차는 좀 어디든 가기 좋고 좁은 길도 그리고 간편하고 작고 경제적이잖아요. 그런 느낌을 말하는데요. 강세를 앞에 주면서 compact라고 하면 소형이란 뜻의 명사가 되는데 compact하고 뒤에 줘야지 소형의 라는 형용사가 돼요. 뒤에 주면서 두 번 말해볼게요. compact, compact. 마지막 카테고리는 밝은, 어두운 이란 반이어 관련된 건데요. 밝은은 영어로 bright, bright. 그거의 반대말 어두운은 dark. 그래서 bright, dark 이걸 대신할 수 있는 유의어들 볼 건데요. bright 대신에 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형용사는 light. 이것도 둘 다 밝은이란 뜻이에요. 두 번 말해볼게요. light, light. 특히 bright 같은 경우는 날씨에 대해서 말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아주 화창한 날씨. 대표적인 다른 형용사 sunny도 말할 수 있는 거죠. 맑은 날씨, 화창한 날씨. 그리고 구름이 한 점 없다라고 하면서 cloudless. 이건 발음할 때 뒤에 less라고 할 필요 없어요. 앞에 강세가 있기 때문에 cloudless, less 하고 모음은 좀 없듯이 발음해도 돼요. 그냥 LSS만 발음하는 느낌. cloudless, cloudless. 그렇게 해야지 편하지. cloudless 이렇게 하면 힘들겠죠? 두 번씩 각각 발음해 볼게요. sunny, sunny, cloudless, cloudless. 그리고 bright, 밝은 건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도 있죠? shiny, 이것도 되고요. glowing, 이것도 되는데 이건 좀 불타는 듯이 색채가 좀 강렬한, 선명한 이런 뜻도 되거든요. shiny, glowing. 두 번씩 말해볼게요. shiny, shiny, glowing, glowing. 마지막으로 bright, 아주 밝은 건 또 색이 아주 선명하겠죠. vivid, 비비드하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영어 형용사에서 온 단어예요. 강세가 앞에 I에 있고요. vivid. 앞에 I를 강하게 하면 뒤에 있는 I는 강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vivid 아니고 vivid, vivid. 두 번 말해보세요. vivid, vivid. dark, 어두운을 대신할 만한 형용사도 있는데요. 먼저 shady, 이건 그늘이 진 이란 뜻이에요. shade 친다 라고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그늘 표시 그림 그릴 때 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shadowy, 이건 shadow, 이게 그림자란 뜻이잖아요. 그림자가 진 거니까 결국 이것도 어두운 거겠죠. shady, shadowy. 두 번씩 말해볼게요. shady, shady, shadowy, shadowy. 그리고 아까 bright 대신 말할 때 sunny 있었잖아요. dark, 이거를 말하는 그 날씨에 관련된 비슷한 형용사도 있어요. overcast라고 하는데요. 아까 cloudless 나왔으니까 cloudy 아닌가 싶을 수가 있는데 여기 있긴 하죠. 근데 cloudy 같은 경우는 밝은 날씨에 구름이 많이 있는 것도 돼요. 그래서 그냥 아주 화창한, 정말 해가 쨍쨍하는 이런 날도 돼요. 그런데 이때 구름이 다 가려버리고 해를 가려버린 거죠. 그러면 어둡겠죠. 그러면서 막 먹구름이 있고 비가 올 것 같고 이런 건 overcast라고 해요. 그래서 구름이 뒤덮인 흐린을 영어로 overcast라고 하는데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거든요. 확실히 흐리죠. 이런 뉘앙스 생각하면서 두 번 말해볼게요. overcast, overcast. over, 이게 뒤덮은 거고 cast, 이거는 무언가 이렇게 던지다란 뜻이 있다 보니까 뭔가 그림자를 이렇게 들이우는 느낌? 그게 하늘에 있으면 정말 어둡겠죠? 전체적으로. 그리고 cloudy 같은 경우는 구름이 많은데 밝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구름이 조금 있으면 partly cloudy라고 해요. part, 이건 부분을 말하니까 partly, 부분, cloudy, 구름이 있는. 이때는 어둡진 않겠죠.
그런데 반대말로 mostly cloudy라는 표현도 있어요. mostly cloudy. 이거는 대부분 다 구름이 낀 거예요. 이때는 조금 어두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mostly cloudy 이런 표현도 있고, 마지막으로 완전히 깜깜하게 어두운 건 black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아래로 갈수록 강도가 높아진다고 했는데 mostly cloudy 이거는 이제 overcast 다음에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실은 여기에서는 이게 제일 위로 가고 shady, shadowy, overcast 그리고 마지막에 아예 깜깜한 건 black, 어두운 이게 가장 강하겠죠? black 아니고 black 하고 뒤에 A의 강세를 줘야 돼요. 두 번 말해보세요. black, black. 네, 이렇게 마지막 유의어 단어까지 모두 배워봤네요. 네, 오늘은 기초 형용사의 반의어, 유의어 단어들 같이 배워봤어요. 오늘 배운 단어들을 넘어서 저와 함께 영어에서 정말 필수적인 단어, 표현, 문장 익히고 영어 빠르게 잘하고 싶은 분들은 esteringlish.com 제 온라인 강의가 있으니까 추천드리고요. 여기 클릭하면 바로 오실 수도 있어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